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희대의 독재자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다시 만났다. 2023년 9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푸틴이 평양을 방문했다. 평양공항에서 푸틴을 맞는 김정은의 모습은 눈뜨고 못 볼 정도로 각별했다. 푸틴이 비행기 밖으로 나올 때까지 혼자 뒷짐을 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를 두고 러시아 매체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는 최고의 신뢰 표시였다고 평가했다. 푸틴이 김정은에게 선물한 아우루스를 함께 타고 수십 대의 오토바이 호의를 받으며 숙소에 도착했다. 친절하게 숙소 안내까지 해주는 김정은의 모습이었다. 김정은이 이토록 푸틴에 각별한 이유는 분명하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무기가 필요하고 김정은 역시 해외 파견 노동자를 앞세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독재자들이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인민의 삶은 아랑곳 없이 배를 채우는 꼴이다. 그들을 보며 문득 러시아에서 만났던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가 떠올랐다. 북한 당국에 바쳐야 하는 계획분을 벌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그에게 숙소는 그야말로 사치였다. 공사장 한켠에 스티로폼 하나 깔고 겨우 피곤한 몸뚱아리를 누일 수 있었다.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의 난방은커녕 따뜻한 물조차 구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죽도록 일하고 저녁이면 꼭당 생활총화를 작성해야 했다. 고된 노동 속에서도 매일 생활총화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주로 김씨 일가의 위대성을 반복해서 교육받는다는 해외 파견 노동자의 증언처럼 과업 달성을 위해 투쟁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필자가 입수한 실제 생활총화 노트를 보면 일정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매일 매주 단위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힘든 노동 현장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고 겨우 숙소로 돌아오면 바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생활총화 노트를 작성하며 사상을 투철하게 무장한 후에야 간신히 하루를 마감할 수 있었다. 그런 노동자들의 아픔이 바로 러시아 곳곳에 서려 있다. 김정은은 푸틴에게 분명 대북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엄격히 금지된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것이다. 지금 김정은과 푸틴의 미소는 바로 그들 노동자의 눈물이자 통곡의 메아리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이 상호 군사 지원이 담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는 등 동맹 관계를 강화한 가운데 앞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BBC 방송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관련 기사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러 간 동맹 강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됐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번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두고 러시아와 북한이 우정을 과시할 기회였다며 새벽 3시 활주로에서 양국 정상의 포옹, 평양 한복판에 걸린 푸틴의 초상화 등 모든 것은 서방을 걱정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실 양국 정상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탄약이 절실히 필요하고 북한은 돈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우정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그 한계는 시 주석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5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을 방문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푸틴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첫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하고 지난 5월 15일, 16일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BBC는 이런 요구의 배경으로 시 주석이 이미 미국, 유럽 등 서방으로부터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는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매체는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맡으며 미국에 도전하고자 하는 중국의 야심찬 지도자에게 인식은 중요하다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은 피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김정의 대담하고 공격적인 태도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핵무기 실험이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배경이 됐다고 보는 것이다. 시 주석은 김정은의 과도한 핵 개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추가 배치되는 것은 물론 동아시아 나토 결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의 북한 답방이 성사됐지만 양측이 중국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BBC는 중국에 대해 팔로가 막힌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사들이고 러시아를 고립시킨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동맹국으로 남아있다고 평했다. 이어 북한은 중국을 더욱 필요로 한다며 북한의 석유는 대부분 러시아산이지만 중국을 통해 거래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이 해외에 파견된 자국 노동자들의 인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행방불명된 노동자들의 행적을 전수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현지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는 무역회사나 작업 소조를 통해 실제 일하고 있는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서 행적이 불분명한 인원이 있으면 언제부터 보이지 않았는지, 탈북을 돕는 한국인이나 외국인과 접촉하지 않았는지, 탈북해 한국에 들어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중국이나 몽골 등 해외에 파견된 자국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인원 파악과 사라진 인원의 행적도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행방불명된 노동자들이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서 5년 넘게 일하다 2년 전 탈북해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최근 북한 보위부가 고향집을 찾아가 부모님을 잡아갔다며 자식이 한국으로 간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윽박지르고 취조하더니 결국 아버지의 당원 자격을 박탈했다고 전했다. 아버지는 20년 이상 탄광 노동자 일한 후 입당 자격을 얻었지만 자식이 노동자로 해외에 파견됐다가 탈북했다는 이유로 당원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부모님은 요즘 같은 세상의 당원증으로 무슨 덕을 보겠냐며 신경 쓰지도 말라고 하시지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탈북 후 최근까지 북한에서 행방불명자로 처리된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다 최근 북한 보위부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을 알게 된 것 같다는 게 A씨의 말이다. 그는 부모님을 다른 지역으로 추방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며 파견 노동자로 해외에 나갔다가 탈북한 사람들 중 또 다른 사람은 가족이 대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추방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코로나 국경 봉쇄 이후 해외의 노동자 또는 무역일꾼으로 파견된 이들 가운데 탈북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북한 당국이 해외 파견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탈북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북한 당국이 최근 러시아에 파견돼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휴대전화를 몰수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면서 탈북 시에는 브로커들과 연락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되기도 한다이 때문에 북한 당국의 휴대전화 몰수 조치에는 노동자들의 탈북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읽힌다. 더욱이 김정은이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북러 밀착이 강화되면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탈북을 막기 위한 감시 통제 활동에 러시아 정보기관도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파견돼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휴대전화를 몰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 차단을 위한 북러 간 협력도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러시아 대북 소식통은 지난달 말 러시아 내 북한 영사관의 파견 노동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몰수하라는 북한 당국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개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파견지에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러시아인이나 다른 나라 노동자 등을 통해 러시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마련한다. 러시아에서는 시장 또는 노점에서도 전화는 물론 인터넷도 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어 유심칩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북한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은 금지 사항이지만 북한 관리 간부들도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의례적인 일로 생각하고 묵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러시아 파견 노동 경험이 있는 한 탈북민은 해외에서도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온종일 일해야 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전화로 유튜브에 접속해 뉴스를 보거나 한국 영화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을 보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북한 노동자들 중에는 휴대전화를 통해 북한 내부에서는 알 수 없었던 북한에 대한 뉴스와 해외 방송 프로그램 등을 접하면서 북한의 체제 선전이 거짓이라는 점을 깨닫고 탈북을 시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휴대전화는 탈북을 도와주는 브로커와 연락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간파하고 파견 노동자들의 체제 및 사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완전 몰수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건설장 주변에는 러시아 사설업체 경비 인력들이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과거에는 작업이 없는 일요일이면 북한 노동자들이 인근의 시장이나 식당을 갈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외출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작업장 주변을 러시아인 경비들이 지키고 있어 노동자들이 잠시라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사업에서의 북러 간 협력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자의 탈북을 막기 위해 북러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는 얘기다. 소식통은 북한이 러시아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의 탈북 시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탈북이 이뤄지지 않도록 통제를 강하게 하고 있고 러시아 경찰, 정보기관과도 연계해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탈북을 시도하려는 경우가 발각되면 바로 체포해 북한 보위부에 연락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에 구금되었던 탈북민들의 북한 송환 소식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시기에 3년간 구금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2천여 명 중 500명에서 600여 명을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다음날 기습 북송시켜서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후 탈북민 북송이 주춤해졌다가 지난달 말 다시 재개되어 200여 명의 탈북민이 북송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의 남한 입국이 늘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 남한의 해외 대사관이나 대표부에 대한 테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탈북민 북송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로 규탄받고 있는 것은 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북한 정부의 가혹한 처벌 때문입니다. 북한은 탈북을 조국 반역죄로 규정하고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에 대한 형벌 수위는 김정은 정권 들어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배가 고파 탈북한 사람들은 노동단련형으로 처리했지만 지금은 경제적 이유의 탈북도 무조건 교화형을 부과하고 있고 더욱이 남한행을 시도한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혹하게 단속,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탈북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북한 당국도 한번 탈북한 사람은 붙들어 와도 반드시 재탈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질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밖에서 살아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탈북민들은 불법 체류자로 항상 경찰의 눈을 피해서 아슬아슬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사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낫습니다. 북한처럼 끼니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뗄 것이 없어 추위에 떠는 고생도 없습니다. 전기가 없어 깜깜한 세상에서 사는 고난도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영화나 드라마도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가장 힘든 것은 중국 경찰이 불법 체류자를 너무 심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끌려가면 감옥에서 고생은 두말할 것도 없고 감옥에서 나간 후에도 살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탈북민들은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다시 남한행을 결심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직후 북한은 탈북민들을 재입국시키기 위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세워 남한으로 간 탈북민들의 비참한 생활에 대해 크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남한과 북한에서 주민들의 삶은 사실 비교조차 불가합니다. 탈북민들은 남한에 빈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재산도 0으로부터 시작해 모아야 하고 북한에서 배운 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주택을 임대해 주고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할 때까지 생계비를 지급해 주기 때문에 밥 굶을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탈북민들은 24시간 전기가 오고 더운 물 찬물이 펑펑 나오고 북한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실컷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상대적 가난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북한의 고향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달랩니다. 북한과 달리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지만 말로 설명해서는 이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오늘날 교통과 통신이 발전하면서 인생을 바꾸기 위해 가난한 자기 나라를 떠나 선진국으로 가려는 이민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민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들은 자기 국가에서 떠나는 것은 자유이지만 선진국에서 받아주지 않아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만은 국가가 탈북을 못하고 해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왜 북한 주민들이 목숨 걸고 탈북할까? 북한 당국은 탈북민들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떠나게 만든 자신들부터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